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가 산더미처럼 밀려 차일피일 미뤄지던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판결을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한국의 승리가 예상됩니다만 세상사 돌아가는 게 상식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끝까지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일본이 들으면 기겁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다는데요. 아제베두 WTO 총장은 임기를 1년 남기고 조기 사임하는 이번 달 말 물러날 예정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총 8명의 후보가 차기 총장 선거에 뛰어든 상태로 차기 총장은 11월 초 선출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과의 정상통화에서 뉴질랜드 아던 총리는 WTO 사무총장 선출에 관심이 많다며 유 본부장이 매우 훌륭한 자질을 갖췄다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인데요. 유 본부장이 WTO 총장을 맡게 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조만간 팝콘 튀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최근 여러가지 이슈들로 인해 일 못하기로 소문난 WTO. 월급만 받아가며 별로 하는 일 없어 보이던 세계무역기구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시작된 두 나라의 분쟁이 본격적인 법리 공방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한 최종 시한은 5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말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를 미루는 아량까지 베풀며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끝내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화로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법대로 해야지. 어쩔 수 없이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분쟁을 정식 절차를 밟아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TO에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을 설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WTO 제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WTO에 제소했지만 그해 11월 22일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효력을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도 중단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명분인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하고 일본의 지난달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한국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WTO 사무국과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설치될 패널은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역할을 담당하며 상설기구가 아니라 분쟁에 따라 설치됩니다. 한국 정부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한국의 수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불확실성과 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일본 측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며 패널 설치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리를 담당할 패널 위원 선정 및 심리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패널 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은 제소국과 피소국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패널 설치부터 판정까지는 원칙적으로 10개월에서 13개월이 소요되며 분쟁에 따라 이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일 패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소가 가능하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한판 승부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두 눈에 쌍심 지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측은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패널 설치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을 두고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고 한 그동안의 합의를 쓸모없게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 노력의 기저를 이루는 근본적인 전제들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을 제한한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고 앞으로도 허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협의의 장 밖에서 생산 차질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일본은 WTO 분쟁 해결 절차 대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일본 수출 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 또한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조치는 이중 사용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깊이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케이 신문은 패널 설치 내용을 보도하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성교섭본부장의 출마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후보 신고가 마감된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수출 규제에 관여하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여성 간부가 출마해 양국 WTO 분쟁에서 후보에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일본이 대화로 타협점을 찾지 않는 한 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번 재소는 긴 여정이 될 전망입니다. 패널 설치부터 최종 판정 발표까지는 보통 1년 안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긴 여정은 우리나라에게는 희소식, 일본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제베도 WTO 총장은 다음 달 말 물러날 예정이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성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총 8명이 차기 총장 선거에 뛰어든 상태로 차기 총장은 11월 초에 선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상황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에게 차기 WTO 사무총장 선거에 나선 유명희 통성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것입니다. 전화를 요청한 쪽도 뉴질랜드 측입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은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있어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살며시 유 본부장에 대해 아태 지역의 유일한 후보로 출마했는데 여성이자 통산 전문가로서 WTO 개혁과 다자 무역 체제의 강화를 이끌 적임자라면서 뉴질랜드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던 총리 또한 무역을 중시하는 나라인 뉴질랜드는 WTO 사무총장 선출에 관심이 많다며 유 본부장이 매우 훌륭한 자질을 갖췄다고 들어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아직 투표날도 많이 남았고 대놓고 한국 뽑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국가정상간에 있어 이 정도 표현이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생각해도 틀린 생각은 아니지 않을까 추측되는데요. 뚜껑 열어봐야 압니다. 하지만 해볼만 합니다. 안 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WHO 총장 자리에는 정은경 본부장님이 가신다고 하시면 이거 할 일도 너무 많고 한국 코로나 상황 통제하기도 바쁘실 것 같아 피곤하실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에 고사하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WTO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세계 무역 질서에 일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필코 쟁취했으면 하는 국제기구 수장 자리인데요. 일본은 무역 말고도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는 손 많이 가는 국가입니다. 한국에서는 국제 분쟁의 달인 일본의 강제노동 왜곡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구남도 등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왜곡한 전시관에 국제사회가 공조해 대응하기 위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후원으로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가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인류 공동의 기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신뢰 토론회 발표자들은 일본의 강제노동 실상을 조명하고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로 일본인이 발표를 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
공동 행동사무국장은 일본 정부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 유산으로 등록하면서 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의 일본 산업 근대화만을 미화했다. 과거 침략전쟁 시에 조선인 등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서는 배제했다.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본래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의 권고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센터의 가토 고쿄 센터장은 군함도에서 강제 노동은 없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군함도에 대해 강제 노동을 부인하는 섬 원주민들의 증언만 채택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은 전혀 전시하지 않았으며 미쓰이, 미케 탄광과 미쓰비시, 중공, 나가사키 조선소, 야타 제철소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조선인 외에 강제 노동을 한 중국인과 연합국, 포로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이런 전시는 2015년 7월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의 한 약속에 위배된 것인 만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작정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열받은 일본인은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국장뿐만이 아닙니다. 마스노 야키이사 오사카대 교수도 발표자로 나서 일본이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관함으로써 한국인과 중국인 등을 강제 노동에 동원했던 사실을 부정하려는 조직적 활동을 시작했다. 게다가 하기시의 사립학교 쇼카 선주구를 연관성이 부족함에도 산업유산에 포함시킨 것이 어이없는 노릇이다. 이 학교를 둘러싼 이야기의 주제는 왕정주의와 외국인 배타주의, 영토 확장주의라며 이 학교는 급진적 왕당파 전사들과 이토 히로부미 등 메이지 시대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배출했다. 일본의 전략은 전쟁 당시에 강제노동 희생자와 관계 연구자 등 중요 이해 당사자들의 정보는 무시한 채 스토리라인을 해석해 강제노동을 부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헌장에 기술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아베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어떻게 사과할까 고민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여름휴가 고민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휴가지를 두고 행복한 고민에 빠지면서 이 문제를 놓고 총리 간접 관계자들의 생각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아베 총리는 제2차 집권 이후로는 8월 오봉 기간에 야마구치현의 선친 묘소를 참배하고 지역구 인사들을 만난 뒤 후지산 자락에 있는 야마나시현 나루사와무라 별장에서 여름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여름휴가를 보냈다가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 참모진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올 1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147일 연속 출근한 점을 들어 정신은 건강하지만 몸은 피곤한 상태라고 한 총리실 간부의 발언을 전하면서 예전 같은 휴가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이고 아베씨 어떡해요. 휴가 못 가서 삐졌어요? 삐지지 말고 그냥 푹 쉬세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일본 사람들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데요. 푹 쉬면서 한국이 재수한 거 어떻게 방어할지 고민이나 해보세요. 또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 보지 마시고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름휴가 때만큼은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도 몸도 푹 쉬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